안녕하세요. 크립토TV입니다. 코인베이스를 보면 박쥐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나스닥에 상장된 증권이면서 또 가격은 비트코인을 따라다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코인베이스가 최근 상승한 이유와 또 현물 ETF 관련 어떤 장애물이 더 있는지 등을 한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코인베이스 관련 별로 기분 안 좋은 소식들이 자꾸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일단 흔히들 생각할 때 그 회사 대표와 임원들이 자기 회사 주식을 사면 호재, 팔면 악재라고 하잖아요. 이건 거의 진리에 가까운 사실이겠죠. 왜냐하면 누구보다도 그 회사의 사정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7월 11일자 이제 기사로 코인베이스의 임원 4명이 지난주에만 689만 달러 상당의 지분을 팔았다. 특히나 그중에 브라이언 암스트롱 CEO는 그 중에서도 제일 많은 580만 달러를 이제 주식을 자기 걸 팔았다. 한국 돈으로 하면 한 70억 조금 넘을 것 같네요. 그리고 나머지 세 분도 열심히 팔고 있다. 제가 코인베이스 조금은 들고 있는데 굉장히 기분이 좀 쎄하더라고요. 게다가 이제 다른 기사를 좀 더 보면요. 이 코인베이스 경영진의 주식 매각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이 암스트롱 CEO는 작년 11월부터 지속적으로 주식을 팔고 있으며 지난 3월에도 팔았고 4월에도 팔았고 지난주에도 팔았고 열심히 팔고 있다. 근데 왜 팔았는지는 이유는 모르겠다. 이게 이제 기사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참 주주 입장으로서는 좀 쎄하죠. 뭐 급전이 필요했나 생각도 들고요. 뭐 최근에 엔비디아처럼 자기들이 생각할 때도 임원들이 생각할 때도 우리 주식이 너무 많이 올랐다 싶어서 거기도 많이 팔고 있잖아요. 엔비디아도. 그래서 여러 가지 생각이 일단 들었고요. 게다가 더 황당한 소식은 이제 7월 5일자도 굉장히 기분 나쁜 기사가 있었는데 7월 12일자로 코인베이스의 한 주가요. 뭐 92불 찍고 왔거든요. 뭐 90불 정도 한다고 치는데 7월 5일자로 이제 어떤 전문가가 예상했다는 코인베이스의 목표가가 60불이라고 합니다. 엄청 떨어질 거라고 저주를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 뭐 전문가가 주식 목표가가 그마저도 65에서 60달러로 더 낮췄습니다. 당연히 비중 확대해서 중립으로 전환하고 주가 목표도 떨어뜨렸는데 그 이유가 규제 불확실성이 너무 많다. 그래서 이러저러한 이유로 코인베이스의 2분기 거래량과 사용자 수는 최근 2년간 가장 적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말 저주에 가까운 말을 쏟아내고 있어서 여러 주주들의 심기를 좀 불편하게 하고 있었죠. 근데요, 되게 신기하게도 코인베이스 주가가 자꾸 올라요. 그들이 뭐 악담을 하든지 뭐 대표님이 팔든지 말든지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최근 한 달 만에 거의 50% 가까이 올라왔거든요. 7월 4일자 기준으로 하루에만 12%가 올랐다고 하고요. 또 7월 12일자 기준으로도 하루에 10% 급등. 이런 식으로 스멀스멀해서 한 달 만에 50% 가까이 올라온 겁니다. 그래서 그 이유를 궁금하잖아요. 제가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요. 결국 현물 ETF를 뭐 블랙락이든 여기 뭐 피델리티, 인베스코, 바네크, 뭐 21 쉐어스 등등 이제 자산 운용사들이 현물 ETF 신청할 때 감시 공유 계약 파트너로 이제 코인베이스를 몰빵을 한 거예요. 사랑의 짝대기 했는데 다 코인베이스만 찍힌 거죠. SEC가 그렇게 감시하고 싶어 한다면서요. 좋다. 그럼 파트너로 코인베이스를 내가 같이 와서 신청하겠다. 거의 현물 ETF 이꼴 지금 코인베이스와 같이 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경쟁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서류를 이제 뭐 CBO이나 이런 데서 제출을 할 때마다 오르는 겁니다. 코인베이스 주식이요. 12일도 똑같습니다. 이렇게 10% 올랐는데 그 이유를 알아봤더니 이 시카고 옵션 거래소에서 또 5개의 현물 ETF 수정 제출, SEC가 마음에 안 든다고 다시 해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5개 현물 ETF 이제 보완해서 제출을 하는데 감시 공유 계약 체결, 그렇게 SEC가 좋아하는 거, 요거를 하기 위해 코인베이스와 조건 관련 합의에 도달했다. 코인베이스 밖에 없더라. 이런 얘기를 자꾸 해대니까 그럼 현물 ETF는 이제 코인베이스가 없으면 안 되겠구나. 이런 인식이 이제 생기면서 코인베이스가 계속 올라가고 있죠. 게다가 또 이런 기사도 있었어요. 7월 10일자로 미국의 한 변호사가 SEC가 코인베이스를 제소한 근거는 빈약하다. 그러니까 흔히들 이제 전문가들이 얘기할 때 바이낸스는 조금은 그럴 수 있다. 조금 잘못된 게 뭐 증거는 없지만 정황상 있을 수 있다고 보는데
코인베이스는 다들 그렇게 보질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뭐 일단 뭐 고객 돈을 유용한 정황도 없는 데다가 나스닥 상장할 때 SEC가 사업 계획 다 허락을 해줬잖아요. 근데 이제 와서 비증권, 미등록 증권을 판다고 이제 뭐 고소를 하고 한다는 자체가 좀 넌센스다. 이거는 코인베이스가 이길 것 같다. 이런 얘기가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좀 참고로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코인베이스의 상승 이유는 나름 이제 알아봤던 것 같고요. 결국 그런 코인베이스와 현물 ETF는 한 배를 탓하고 했을 때 이들의 운명은 어떻게 될 것인가? 제가 볼 땐 이사, 정보 공유 약정이라는 개념이 있는데요. 여기에 달려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좀 공부차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지금 SEC가 계속 주장을 하는 게 감시 공유 약정, 나를 감시하게 해달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여러 블랙락이나 여러 자산 운용사가 감시 공유 약정 거래소를 이제 코인베이스로 같이 데리고 오면서 러닝메이트처럼 계속 제출을 하는 거죠. 그러나 SEC는 정보 공유 약정, 앞자가 다르죠. 정보 공유 약정 이사라고 하는데 요거를 요구할 수 있다. 어감상으로 감시 공유 약정이 더 센 것 같은데요. 사실 정보 공유 약정이 훨씬 셉니다. 이 이사라는 거를 이제 요구할 수 있다. 그래서 블랙락 등 8개의 자산 운용사가 이제 현재는 감시 공유 약정을 SEC에 제출을 했는데 요거는 단순히 가격 동향을 이제 SEC한테 전달하기만 하는 거예요. 근데 이사는 뭐냐? SEC가 이거 좀 이상한데 좀 느낌이 싸한데 그냥 찍으면 코인베이스는 그거 다 제출을 해야 됩니다. 즉시 제출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사를 맺으면 SEC는 코인베이스에서 일어난 특정 거래자를 지목해서 해당 트레이딩 문제 없는지 직접 살펴볼 수 있다. 거의 뭐 검찰이 따로 없죠.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를 수 있는 게 이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SEC가 사실상 이제 속속들이 볼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되는 것. 그러니까 당연히 현재까지 제출된 신청서에는 이사가 포함되어 있지 않겠죠. 그래서 저는 이런 걸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게리 겐슬러가 이사를 빌미로 한두 번의 꼬장은 가능하다. 이제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당연히 블랙락, 나스닥, 코인베이스는 이사를 신청서에 포함시킬지에 대한 코인데스크의 질문에 답하지 않겠죠. 제 살 깎아먹기를 할 테니까요. 그래서 좀 더 알아보면요. 이게 양날의 칼이거든요. 물론 뭐 비트코인 가격 투명하게 하고 감시를 철저하게 하고 좋은 기능도 있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일단 SEC가 찍으면 무조건 제출을 해야 되잖아요. 민감한 개인정보와 거래정보가 모조리 포함돼서 코인베이스가 SEC한테 여기 있습니다. 얘 이상한 것 같아요.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코인베이스에서 무슨 손해가 있을까요? VIP 고객들을 다 잃을 수도 있겠죠. 최근에 뭐 한국의 정치인이 이렇게 돼가지고 이제 잘했다 못했다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완전 털려버렸잖아요. 정보를 다 털리니까 결국 정치 생명도 거의 끝나버리고 지금 아예 사라져 버렸죠. 이런 식으로 SEC가 한번 타겟을 잡으면 그분 보내는 거 일도 아니게 됩니다. 문제는 그러면 누가 코인베이스를 쓰려고 하겠어요? 그렇게 쏠랑쏠랑 다 민감한 정보를 다 줘버리면. 그래서 이들이 머뭇한다는 거죠. 당연히 SEC는 들여다볼 권능을 원하게 될 것. 기사에 권능이란 말이 쓰인 건 제가 처음 보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제 코인베이스, 나스닥, 블랙락은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의심스러운 거래가 있을 때만 자료를 드릴게요. 계약까지는 못 맺을 것 같고요. 해당 건 나올 때마다 하나하나 판단을 하면 어떨까요? 이렇게 얘기를 할 거라 봅니다. 제가 좀 비슷한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제가 최근에 골프 행사가 제가 워낙 많아요. 그래서 골프장 예약을 엄청 하는데 제가 회원권이 없죠. 그러니까 뭐 여러 회장님과 대표님 이름으로 이제 회원권으로 예약을 해요. 그리고 회원권이 부족하면 A 대표님, B 대표님한테 다 주라고 해서 어떤 이제 골프장에 예약을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행사 담당자예요. 제가 돈도 다 낼 거고 제가 알아서 안내도 다 해야 되는데 되게 웃긴 게요. 골프장에 이제 전화를 합니다. 이게 A 대표님 이름으로 돼 있나요? B 대표님 이름으로 예약이 됐나요? 왜냐? 사람들한테 알려줘야 되잖아요. 근데 골프장이 안 알려줍니다. 민감 정보라고. 그러니까 TV에서 많이 나오잖아요. 뭐 낮 시간에 골프장 가서 뭐 또는 뭐 재난 기간에 골프장 가서 뭐 논란이 됐다. 뭐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건지 내가 담당자인데 안 알려주더라고요. 이런 거 보면서 코인베이스도 뭐 그런 상황이 올 수 있겠구나 생각이 들었고요. 또 비슷한 예로 스위스 은행이 중립은행이잖아요. 중립을 지켜주니까 뭐 마피아 돈, 검은 돈 다 들어오는 건데 갑자기 스위스가
FBI한테 협조를 하기 시작한다고 해봐요. 그러면 검은 돈이 들어올까요? 뭐 쏠랑쏠랑 이 사람이 좀 의심됩니다. 정보 다 줘버리면 스위스 검은 돈 안 갑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맥락으로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SEC는 어떻게든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기 위해서 이거를 차지하려고 노력을 할 테니까 ETF 승인 전에 이 게리 겐슬러가 요걸 빌미로 또 뭐 연기를 하든 뭐 반려를 하든 한두 번에 폭락을 시킬 수 있겠죠. 또는 프로메툼이나 여러 글쎄요 앞잡이 거래소라고 하겠습니다. 요런 거래소들이 이제 이사 협약을 예를 들면 SEC랑 가장 먼저 맺는 거죠. 그래서 뭐 혜택을 줘버린다든지 이러면 코인베이스랑 다른 데가 따라오지 않을까. 뭐 이런 전략도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그래서 현물 ETF가 뭐 가시밭길이 아직도 남아있다. 수없는 게리 겐슬러의 전략이 있다고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결론에 왔는데요. 결국은 저는 뭐 이러거나 저러거나 폭락이 오든 폭등이 오든 저는 오늘도 코인베이스를 사 모은다. 이게 제 결론입니다. 이게 이제 코인베이스의 주봉인데요. 한때 좋았겠죠. 상장할 때 좋았고 350불도 찍고 올라갔는데 이제 요때가 요 상황이거든요. 작년 8월입니다. 정확히 1년 전인데 요때가 코인베이스가 블랙락의 협업 파트너가 됐다는 소식에 한때 40%까지 폭등을 했습니다. 제 기억에 한 116불까지 올랐던 것 같아요. 근데 제 평단이 $50 정도 되거든요. 근데 요때도 안 팔았어요. 왜 안 팔았냐? 안 팔았고요. 지금도 안 팔고 있죠. 일단 별로 팔고 싶지 않은 이유를 한번 소개를 해드려 볼게요. 여러 이유가 정말 많지만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있습니다. 내 거가 아닙니다. 아이들 명의로 나중에 성인이 됐을 때 한번 까봐라 하고 싶은 마음이 좀 큽니다. 그래서 뭐 요때도 당연히 안 팔았으니까 지금도 안 팔아야겠죠. 그리고 예전에 소개해드렸지만 오태민 대표님 지인분이 뭐 어쩌다 보니까 크게 부자가 됐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분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어떤 뭐 이벤트를 통해서 안 팔게 된 계기가 있는 거예요. 뭐 쓰레기통에 버려버렸든지 아니면 감옥에 들어갔든지 아니면 뭐 여러 그 뭐 콜드 월렛에 넣어놔서 어떻게 뭐 꺼내는지 모른다든지 이런 경우 공부하지 않은 이상은 그렇게 돼야만 장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저는 안 파는 명분을 만든 거죠. 이건 내 거 아니다. 그래서 웬만큼 올라도 그냥 뭐 올랐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 어찌 보면 굉장히 중요한 이유입니다. 여러분도 이런 명분이 좀 있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 거래소 중에서 유일한 나스닥 상장 기업입니다. 거래소 중에 유일해요. 뭐 바이낸스고 뭐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향후에 이제 경쟁자가 나올 수는 있지만 일단 뭐 사라지진 않겠다 생각이 들고요. 세 번째, 캐시우드가 아직 안 팔았습니다. 장기 투자의 대명사죠. 이분이 팔았다 하면 약간 저도 흔들릴 수 있겠지만 뭐 아직 안 팔았다. 네 번째, 아까 말씀드렸지만 현물 ETF의 이제 파트너로서 사랑의 짝대기 몰빵이 나왔습니다. 거의 현물 ETF랑 궤를 같이 한다. 현물 ETF가 되면 코인베이스도 크게 오를 가능성이 높다. 다섯 번째, 고점 대비 비트코인 가격보다 이 주식의 가격이 훨씬 떨어졌다. 비트코인은 뭐 8천만 원 갔다가 현재 4천만 원이라고 하면 마이너스 50%잖아요. 근데 코인베이스는 뭐 요때는 상장이니까 빼었더라도 뭐 350불도 넘었었는데 현재 뭐 올라서 89불 뭐 이 정도인 거죠. 그러면 반의 반토막이에요. 많이 떨어졌으니까 조금은 더 많이 오르지 않을까 이런 좀 추측도 게다가 규제 때문에 눌려 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아무튼 이런 여러저러한 이유로 앞으로도 저는 퍼드가 나올 때마다 조금씩 모아가고 싶은 주식입니다. 여러분도 본인만의 이런 논리와 명분으로 그 어렵다는 장기 투자를 끝내 성공적으로 마무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청 감사합니다.